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경찰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23일 만인데요. 운전자 과실의 무게를 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도 잇따라 혐의를 부인하자 경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김선홍 기자입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시청역 역주행 사고. 경찰이 사고 운전자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운전자 60대 차모 씨에 대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직후 차 씨는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 씨의 차량 사고 기록 장치, EDR 등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운전자 과실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11일 차 씨가 사고 직전 가속 페달을 90% 이상 밟았고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은 없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에도 차 씨는 기존 주장을 고수했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을 당한 차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 진행된 경찰의 3차 방문 조사에서도 급발진을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차 씨의 거듭된 급발진 주장에 경찰이 결국 신병 확보에 나선 걸로 해석됩니다. 다만 앞서 경찰의 체포영장 신청이 법원에서 한 차례 기각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이 영장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안으로 열릴 걸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선홍입니다.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걸치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들이 내일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앞서 검찰은 공갈, 협박 등의 혐의로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유빈 기자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 수원지법은 내일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검찰은 공갈, 협박, 강요 등의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구제혁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지 닷새 만입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도 진행했습니다. 구제혁과 주작감별사는 지난해 2월 쯔양과 전 남자친구 간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겠다며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하지만 구제혁은 이와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돈 받은 사실 없고요. 만약에 제가 부끄러운 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게 될 경우 말씀드렸다시피 그에 대한 처벌 온전히 받을 예정이고 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그에 대한 책임 온전히 지겠습니다. 쯔양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구제혁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제 그 후로 좀 원치 않는 계약서를 쓰고 그 5,500만 원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내일 오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백유빈입니다. 장마가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간 사이 그야말로 푹푹 찌는 한증막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발령됐는데요. 이 같은 더위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동시에 내륙 곳곳에는 강한 소나기도 내릴 전망입니다. 임하경 기자입니다. 시원한 물줄기가 세차게 떨어집니다. 폭염에 지친 시민들은 하천 산책로를 거닐며 더위를 이겨내봅니다. 강한 햇볕을 막아줄 모자와 양산을 쓰고 연신 부채질하며 열기를 식힙니다. 경기 안성은 체감온도가 38도, 용인도 37.5도 등 전국 곳곳에서 체감온도 35도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서울도 36도를 넘어서면서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당분간 습도 높은 찜통더위는 계속됩니다. 남쪽에서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지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한 햇볕에 달궈진 지면 위로 찬 공기가 지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도 자주 발달하겠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강한 비가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제3호 태풍 개미는 중국 푸저우에 상륙한 뒤 상하이로 향할 전망입니다.
주말쯤 중국 칭다오 부근에서 열대저압부로 약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덥고 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와 남해안에 집중호우를 뿌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높은 파도가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다며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하경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국 온라인 쇼핑몰 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게 1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 판매자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명확한 고지도, 정보 보호도 부족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건데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이 부과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현재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 나와 있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입니다.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할 수 있다며 이전받는 자의 위치는 중국으로, 넘기는 정보에는 구매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 구체적인 항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약 넉 달 전까지만 해도 정보를 받는 국가는 전 세계에다가 이전 정보 내용이 두루뭉술해 정확히 어떤 개인정보가 어느 국가에 넘어가는지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알리익스프레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19억 7,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중국 판매자 18만여 개의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넘어갔는데 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법에서 정한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관련 규정을 어겨 과징금 처분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외 이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투명하고 알기 쉽게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는 등 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권고했습니다. 또 다른 조사 대상인 퇴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 등이 필요해 조사 결과 발표는 다음으로 미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열흘간의 유럽 출장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축구대표팀 코치 후보자들을 면담하고 손흥민, 김민재 등을 만난 홍 감독은 오는 29일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새 대표팀의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김종력 기자입니다. 검은색 티셔츠에 편안한 복장으로 입국장에 나타난 홍명보 감독. 유럽 출장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유럽 출장 잘 마쳤고요. 충분히 좋은 미팅이었습니다. 선수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5일 출국한 홍 감독은 유럽에서 전술 코치와 피지컬 코치 후보자들을 면접했는데 한때 이강인을 지도했던 알베르트 셀라데스 전 발렌시아 감독이 전술 코치로 홍명보에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홍 감독은 영국과 독일, 세르비아로 이동하며 손흥민과 김민재, 이재성과 황인범, 서령우 등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표팀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유럽파 선수들과 향후 대표팀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감독은 오는 29일 축구회관에서 대표팀 감독 취임 공식 기자회견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코치진을 소개하고 새 대표팀의 청사진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표팀 감독 선임 관련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시점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자신의 30년 축구 인생을 담은 회고록 축구의 시대를 출간해 눈길을 끕니다. 1년여 집필 기간을 거쳐 발간된 이 책에는 정 회장의 축구 여정을 되짚어보고 처음 밝히는 속내도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력입니다.